네, 반갑습니다.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자, 내일 2024 NBA 파이널 5차전이 열리게 됩니다. 자, 오랜만에 게임을 앞두고 제가 파이널 5차전에서 일어날 5가지 일들을 한번 예상을 해봤습니다. 5개가 다 틀릴 수도 있고 5개 중에 뭐 한 서너 개가 맞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뭐 재미로 흥미롭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언입니다. 저는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가 출전할 거라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3, 4차전은 결장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1, 2차전에서는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가 됐었죠. 자, 1차전 38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마이미트와의 1라운드 4차전에서 부상을 입었었는데 건강하게 돌아와서 21분 뛰면서 20득점에 6리바운드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득실 차이가 무려 플러스 13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3점 2개 꽂아 넣었고요. 자유투 100%, 리바운드 6개, 턴오버 하나, 파울 하나로서 보스턴의 승리에 기여했었죠. 2차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차전보다 2분을 더 뛰었는데 득점은 12점이었지만 야투는 여전히 50%가 넘었었고요. 블락샷 2개, 리바운드 4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경기에서 포르징기스가 벤치 출전했는데 평균 16득점, 그리고 리바운드 5개, 블락샷 평균 2.5개를 기록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보스턴이 홈코트 어드밴티지를 지키고 댈러스로 날아가는데 아주 큰 힘을 보탰었는데, 자, 하지만 애석하게도 3, 4차전은 결장했습니다. 모두 다 나서지를 못했는데 특히 4차전 앞두고는 available, 출전할 수 있다라는 공식 보도가 떴었어요. 자, 하지만 특정한 순간에만 출전을 시키겠다라는 마줄라 감독의 바람과는 달리 보스턴이 초반부터 가비지 게임으로 끌려가면서 결국 벤치를 지켰습니다. 자, 그래서 1, 2차전은 출전, 3, 4차전은 결장인데 5차전을 앞둔 현재 상태는 출전 여부 불투명, 퀘스천어블이라고 해요. 하지만 홈에서 맞이하는 클로즈아웃 경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쵸? 네, 3차전은 보스턴이 2대0으로 이기고 있었기 때문에 클로즈아웃 게임이 아니었고 4차전은 3대0이었지만 클로즈아웃 게임이 원정이었죠. 그래서 홈에서 맞이하는 클로즈아웃 경기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제 예상은 포르징기스가 단 10분이라도 출전을 해서 포르징기스의 몸놀림과는 별개로 우리가 그만큼 오늘 이 게임을 반드시 안방에서 끝내겠다라는 메시지를 저는 던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줄라 감독이 포르징기스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무리해서 출전시킨다는 느낌이 아니라 포르징기스 또한 지금 몸 상태가 좋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자, 물론 자비어 틸머는 내가 옆에서 지켜봤는데 결장했던 3, 4차전과 별반 다르지 않다. 몸 상태가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포르징기스가 2게임 결장을 딛고 돌아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포르징기스 역시 5차전 복귀를 위해서 무슨 일이든 다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물론 포르징기스가 3차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부상을 입었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기자들이 3차전 출전할 거냐라고 묻자 포르징기스는 코트 위에서 죽겠다. 죽더라도 나는 코트 위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결국 나오지는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르징기스의 이런 인터뷰가 사실은 100% 고지고대로 믿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5차전 복귀를 위해서 무슨 일이든 다 할 것이다 라는 인터뷰처럼, 자, 이런 전의를 불태우는 포르징기스의 마음가짐이 분명히 저는 셀틱스의 다른 선수들에게도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예언, 저는 리바운드는 보스턴의 우세로 되돌아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1차전 리바운드 차이 47대 43, 보스턴의 근소한 우위였고요. 2차전은 댈러스가 2개를 더 잡아냈습니다. 자, 3차전 역시도 댈러스가 우위였는데 4차전이 극심한 차이가 났죠. 사실 1차전, 2차전, 3차전 7개도 그렇게 큰 차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4차전에서 무려 리바운드 차이가 21개였습니다. 그래서 세컨기의 득점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고 보스턴이 그 탓에 찰스 바클리로부터 엄청난 독서를 들었죠. 이길 마음이 없었고 굉장히 나태한 농구였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스턴이 원래 리바운드가 약한 팀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규 시즌 때 리바운드 득실 차이가 플러스 3개로 4위였고요. 또 이번 파이널 포함해서 플레이오프에서도 플러스 3.2개로 4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리즈, 이번 파이널 들어서 보스턴이 계속 리바운드는 열세인데 파이널 들어가기 전까지 리바운드 득실 마진 1위가 바로 보스턴이었어요. 그만큼 높이가 좋은 팀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저는 보스턴이 5차전 홈에서는 2경기 연속 허슬로 압도당하진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2차전 공격 리바운드, 수비 리바운드, 그 다음에 토털 리바운드, 세컨 기회 득점, 그 다음에 50대 50, 루즈볼, 전부 다 댈러스의 우위였거든요. 결국 승리에 대한 열망과 에너지, 태도 자체가 댈러스가 보스턴을 압도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보스턴이 어쨌든 플레이오프에서 10연승이 마감되고 그리고 시리즈를 끝낼 수 있는 기회를 한 차례 놓친 채 본인들의 홈으로 왔어요. 원정이 아니라 본인들의 홈이라면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될 건 농구에 대한 기본이죠. 박스아웃, 스크린, 그 다음에 50-50 루즈볼을 위해서 몸을 날리고 그 다음에 보드 장악력에 힘을 쓰면서 박스아웃하고 블락아웃하는 이런 플레이가 먼저 나와야 TD 가든에 모인 팬들도 더 시끄러워질 수 있고 아, 오늘 우리는 챔피언 배너를 올릴 준비가 돼 있구나 라는 생각에 엄청난 환호와 함성을 보낼 거란 말이죠. 이걸 조 마줄라 감독이나 알 호포드 같은 베테랑들 또 파이널을 경험했던 테이텀 브라운이 모를 리가 없죠. 또 챔피언인 드루 할러데이가 이런 사실을 100% 알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4차전에 형편없는 점수 차이로 진 거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히려 어차피 같은 패배고 이런 정말 나태한 자세로 임했던 경기 이후에 홈으로 돌아오는 첫 경기이기 때문에 저는 보스턴이 리바운드부터 단속을 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리바운드는 보스턴의 우세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두 번째의 이야기와 좀 비슷하긴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데릴 라이블리 2세 너무 좋아합니다. 어머니에 대한 마음도 그렇고 이 친구의 플레이 스타일도 정말 젊은 타이슨 챈들러를 보는 것 같아요. 제가 현역 때 타이슨 챈들러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라이블리 2세를 좋아하긴 합니다만 저는 라이블리 2세가 홈과 원정의 그런 기록 편차, 성적 편차가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1차전에서 데릭 라이블리 2세는 애송이었습니다. 18분 뛰면서 2점 5리바운드 1어시스트 그 다음에 2실책 그리고 5파울이었어요. 자, 2차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파울은 줄였지만 2점 7리바운드 그리고 스틸과 블락이 하나도 없었고요. 여기에 2실책 1파울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전 시간도 데니얼 게포드와 서로 나눠먹는 사실상의 주전이나 다름없는 선수인데 존재감이 아예 없었죠. 자, 하지만 홈으로 돌아온 3차전과 4차전은 달랐습니다. 3차전이 예술이었죠. 11득점 13리바운드 그리고 2스틸 여기에 실책과 파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팀은 비록 지긴 했습니다만 팀 내에서 가장 훌륭한 활약을 펼쳤고 또 데릭 라이블리 2세는 이 3차전 기록으로 파이널 역대 최연소 더블러가 됐어요. 새로운 역사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4차전도 아주 훌륭했습니다. 역시나 더블. 두 경기 내리 더블을 벤치에서 기록을 했고요. 22분 뛰면서 11득점 12리바운드 그리고 스틸 하나, 턴오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0파울.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보스턴 TD 가든에서는 두 경기에서 4턴오버 6파울. 하지만 댈러스 홈에서는 0턴오버 0파울. 네, 그만큼 완전히 다른 그런 퍼포먼스를 보였죠. 자, 물론 라이블리 2세가 10대에 불과한 선수고 그리고 원정에서 열리는 1, 2차전에서 그것도 파이널 무대에서 곧바로 활약하는 게 쉽진 않겠죠. 그래서 3, 4차전을 통해서 바로 살아나게 했습니다만 저는 라이블리 2세가 TD 가든의 분위기 압도당해서 못한다기보다는 저는 보스턴 셀틱스는 64승 팀이고 조 마줄라라는 아주 젊고 유능한 감독이 있는 팀이에요. 그래서 64승 팀이 10대 신인에게 3경기 연속 당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이 있을까? 보스턴은 기본적으로 수비 스킴이 드랍백이죠. 이번에 샬럿 호네츠로 떠나는 찰스 리 감독이 보스턴의 드랍백 수비를 완전히 뿌리 내리게 한 장본인이에요. 어시스턴트 코치 가운데서도 가장 유능한 인물로 인정을 받았고 결국 샬럿 호네츠의 감독이 됐습니다만 라이블리 2세를 향한 박스아웃과 블락아웃이 무조건 강해질 거예요. 두 경기에서 신인에게 그것도 벤치에서 25개 리바운드를 내줬다? 이거는 보스턴 빅맨들이 분명히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죠. 코칭 스태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본적인 박스아웃 블락아웃은 물론이고 물론 데릭 라이블리 2세가 4차전에서 3점을 하나 넣기도 했었습니다만 이 선수의 가장 큰 강점은 픽앤슬립, 픽앤롤, 그 다음에 다이브, 그 다음에 랍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라이블리 2세가 스크린을 걸고 스피드가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롤이나 다이브 했을 때 분명히 보스턴 셀틱스의 수비가 림과 라이블리 2세 사이에 있을 겁니다. 라이블리 2세의 픽앤롤, 픽앤슬립, 그 다음에 다이브 모두 다 막아낼 거예요. 그 다음에 라페스 역시 마찬가지죠. 결국에는 미네소타를 상대로 댈러스가 5게임 만에 승리를 한 것도 코너 석점, 돈치치 어빙의 활약도 있었습니다만 데니얼 게포드와 또 데릭 라이블리 2세에게 갔던 그런 이 라패스를 막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라이블리 2세가 알아주는 지금 랍스렛으로 매 경기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보스턴의 수비, 특히 찰스 리 어시스턴트 코치의 역할 아주 증대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댈러스 팬들에겐 죄송하지만 라이블리 2세가 다시 한번 애송이로 저는 바뀔 거다라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드루 할러데이가 180클럽과 함께 이번 2024년 플레이오프를 마무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놀랍게도 2024년 플레이오프 18경기, 즉 파이널 4경기까지 치른 플레이오프 18경기 슈팅 기록을 살펴보면 야투가 50.3%, 3점이 40.5%, 자유투가 95.5%, 무려 180클럽입니다. 샘플이 18경기이기 때문에 적지 않죠. 절대 적지 않은 수치입니다. 자, 물론 미러키 벅스 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미러키 벅스에서 드루 할러데이가 우승을 이끌긴 했었습니다만 미러키 벅스에서 함께했던 3년 동안 드루 할러데이의 플레이오프 통산 야투 성공률이 30%대예요. 30%대.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냐? 결국 보스턴의 시스템 농구, 5아웃 농구가 할러데이의 단점을 가린 걸 넘어서 장점으로 승화시킨 셈이고, 미러키 시절에는 뭐 크리스 미들턴의 노세아도 있긴 했었습니다만 또 그만큼 공격 디자인 측면에서 양 팀의 차이가 났고 또 할러데이 개인 퍼포먼스도 차이가 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드루 할러데이가 미러키 유니폼을 입고 플레이오프에서 기록한 야투가 30%대인 반면 보스턴으로 이적하자마자 180클럽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경기의 관건은 결국 야투와 3점을 유지를 시켜야 180클럽으로 끝난다는 얘기인데, 반대로 댈러스 입장에서는 드루 할러데이의 180클럽을 깨도록 만들어야겠죠. 결국 이거는 뭐 할러데이나 화이트에 대한 수비도 잘 가져가야 된다는 뜻인데, 저는 할러데이가 내일 경기 야투 호조와 함께 180클럽으로 2024년 플레이오프를 마무리한다라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말인 즉슨 저는 보스턴이 우승을 하고 파이널 MVP는 제일런 브라운이 가져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보스턴의 시리즈 4대3 승리를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저는 내일 시리즈가 끝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스턴의 통산 18번째 우승을 점치겠고요. 파이널 MVP는 제일런 브라운으로 가겠습니다. 자, 물론 제일런 브라운이 지난 4차전에서 10득점에 그치긴 했습니다. 그래서 맨 아래쪽에 평균 기록을 보시면 제일런 브라운은 20.8득점, 4.8 리바운드, 4.8 어시스트, 야투 49%인데 3점은 24%고요. 자유투가 70.8%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이슨 테이텀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제이슨 테이텀은 평균 득점은 제일런 브라운과 별 차이가 안 나요. 리바운드와 어시스트는 브라운을 압도합니다. 7.8 리바운드, 6.3 어시스트. 다만 파이널 MVP에 뽑히기에는 야투 효율이 너무 좋지 못하죠. 36.5%, 3점 29%면 뭐 정말 벽돌 수준입니다. 자유투가 그나마 89.5%이긴 한데 다른 역할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야투 효율이 이 정도인 선수에게 파이널 MVP를 줄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고개를 가로저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드루 할러데이입니다. 자, 드루 할러데이는 14.3득점, 6.5 리바운드, 3.8 어시스트, 야투 효율이 미쳤습니다. 야투가 54.8%, 3점이 43.8%, 자유투는 100%인데 내일 경기 결과에 따라서 저는 뭐 3파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3명 중에 저는 브라운이 받지 않을까. 왜냐하면 플레이오프 내내 엄청난 킬러 본능을 선보였고 클러치 능력도 함께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 때문에 저는 제일런 브라운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뭐 단순히 제가 재미로 이렇게 5가지 관전 포인트를 잡아봤는데 이 가운데 몇 개나 맞을지 저도 의문스럽긴 합니다만 재미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댈러스 팬분들도 제가 보스턴의 우승을 점쳤기 때문에 보스턴 쪽으로 유리하게 이렇게 잡은 거니까 또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저는 스포티비에서 파이널 5차전 중계를 하고 스튜디오 와서 여러분과 컨텐츠 찍고 내일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되던 간에 라방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라방은 9시 30분에 또 여러분과 함께 야심한 밤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